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머무르는 곳은 어디든 책이 쌓여 있습니다. 읽기 위한 구입이 당연히 첫 번째 이유기도 했지만 주변에 책이 없으면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는 등 책 자체에 대한 애정이 제 삶을 크게 차지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는 책장의 존재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고, 이런 책들과 함께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무척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책을 사랑하던 어린 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 곁에는 나와 함께 세월을 지내온 책들이 함께 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한 책들과는 달리 책의 세계에 빠져 현실을 잊어버리곤 했던 그 어린 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책을 마주하여 그 책에 받아야 하는 온당한 관심을 쏟아주고 그 책이 열어주는 세상으로 겁없이 걸어들어가 일상의 한시적 이탈을 즐기던 내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어린 내가 가능했던 온전한 몰입의 상태. 왜 어른인 나에게는 몹시도 힘든 일이 되고 만 걸까? 꽤 오랜 시간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 의문은 영화 인디에어를 통해 답을 얻게 됐습니다. 저에게 해답을 알게 해준 영화 인디에어입니다. 인디에어는 2009년 개봉한 미국의 코미디 드라마 영화입니다. 제이슨 라이트먼이 감독하고 셀던 터너와 라이트먼이 공동 각본을 썼습니다. 2001년 월터 커니 쓴 동명의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영화는 1년 중 322일을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최고의 해고 전문가 라이언 빙햄의 여행기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베라 파미가, 에라 캔드릭과 데니 맥브라이드가 출연합니다. 촬영은 주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진행됐으며 디트로이트, 오마하, 라스베이거스와 마이애미에서 여러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I don't know how this is what I... Who the fuck are you, man? 미국 최고의 해고 전문가 라이언 빙햄은 자신의 고향이 비행기라고 말하곤 하는데 1년 중 322일을 출장 여행으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제목 그대로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시간보다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인 거죠. 어린 시절 양로원으로 들어가는 할머니를 보면서 독신주의로 돌아선 그의 유일한 목표는 1000만 마일리지를 모아서 세계 7번째로 플래티넘 카드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소파와 싸구려 기내식이 무엇보다도 편한 빙햄은 가방 속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그리고 그 짐들 중 가장 무거운 건 인간관계라는 빈 가방론을 주장하면서 동기부여 강의를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결혼을 하지도 않고 가족 간 교류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철학으로 여행 중이던 그는 호텔에서 그와 비슷한 여인 알렉스를 만나게 됩니다. 꼭 닮은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대로 쿨한 만남을 지속하지만 연락과 만남이 반복되면서 빙햄은 생애 처음으로 진실한 관계와 정착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한편 라이언 빙햄의 1000만 마일리지 달성 계획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회사에서 엘리트 신입사원 나탈리의 아이디어인 온라인 해고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도입되게 된다면 빙햄은 더 이상 해고 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해고를 통보할 필요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는 조언도 해줄 수 없게 됩니다. 시리에 빠진 해고자들에게 한치의 따뜻함도 불어줄 수 없는 이 시스템을 반대하는 빙엄은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인 엘리트 사원 나탈리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이에 사장은 나탈리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라며 함께 출장을 보냅니다. 항공 서비스와 업무 수행에 능숙한 라이언과 달리 시행착오를 겪던 나탈리는 실제로 사람을 해고한다는 것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나탈리는 연인에게 실연을 당합니다. 연인을 위해 훨씬 나은 취업 기회를 버린 그녀였으니 충격이 컸죠. 이윽고 온라인 해고 대행 시스템 도입은 확정되고 둘의 출장은 종료됩니다. 라이언은 여동생의 결혼식에 알렉스를 초대하고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들과도 재회합니다.
동생의 결혼식을 통해 알렉스는 물론 가족들과도 사이가 개선된 라이언은 동기부여 강연에서 알렉스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시카고에 있는 알렉스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초인종을 누른 라이언. 그런데 큰 충격에 사로잡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비행기를 타려는 빙엄에게 알렉스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녀는 사실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자신을 일종의 탈출구로 여겼을 뿐이라며 언제든 자신이 필요하면 전화를 하라고 하죠. 알렉스의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목표로 하던 1000만 마일리지를 달성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 신혼여행 자금이 없던 동생 부부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하려던 라이언에게 사장은 한 가지 소식을 알립니다. 라이언과 나탈리가 출장 중에 해고했던 여성의 자살이 그 이유였고 이를 계기로 화상해고 시스템 역시 중단되어 라이언의 일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라이언의 추천서로 새 직장을 구하게 되는 나탈리. 그리고 또다시 길을 나서며 공항에 들어선 라이언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항의 운항 스케줄을 바라보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How is Julie? Would you call her? She thinks you've turned to butter. You're awfully isolated the way you live. Isolated, I'm surrounded. So, your assistant said you were going to be in Vegas. Did. 먼저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항이란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공항은 매우 흥미로운 아이러니로 가득한 곳입니다. 전국 혹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잠깐씩 머물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단 하나,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떠나기 위해 머무는 곳, 공항. 저마다 끌고 다니는 가방 안에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품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몸은 이곳에 있으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모여있으나 모여있지 않은 곳, 곁에 있으나 곁에 없는 곳이 바로 공항입니다. 그러니 고립된 존재로서의 인간을 공항만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드물죠. 먼 발치에서 바라본 공항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쳐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들 모두 각각으로 존재할 뿐 소통도 유대감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하다 우연히 한 지점에서 교차하게 된 것뿐이죠. 우리의 일상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여정대로 바쁘게 움직이며 함께 모여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 나가지만 실은 수많은 독립된 인격들이 촘촘하게 모여 서로 다른 여정을 품은 채 각각 외롭게 모여있는 것뿐입니다. 영화는 해고된 사람들의 인터뷰로 시작해서 같은 사람들의 인터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영화 시작 무렵의 인터뷰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들은 영화 말미에 가서는 가족이 있으므로 이 절망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은 왜 필요했던 걸까요? 잠시 머릿속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긴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내달리다가 점차적으로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마침내 공중으로 날아오르죠. 비행기의 비상에는 이처럼 플랫폼이 돼서 자신을 아프게 내어준 활주로가 꼭 필요합니다. 비행기는 미사일처럼 단번에 날아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성장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자의식이 생겨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욕망 해소를 위해 혹은 자아 실현을 위해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성취를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을 벗어나서 한참 높은 곳에서 비상하게 되죠. 우리의 노력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다주고 우리는 이제 그런대로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삶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삶은 계속되겠죠. 라고 끝을 맺고 싶으나 갑자기 뚝 하고 이 흐름이 끊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익숙했던 그 삶에서 추방당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혼자뿐이었음을 깨닫고 오갈 데가 없어서 절망하게 되죠. 그러다 문득 오래전에 떠나왔던 그곳이 떠오릅니다. 아주 오랫동안 등한시했던 곳이었건만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온기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그곳, 우리가 성장하여 멀리 날아오를 때까지 내내 버팀목이 되어주고는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를 기다리며 식지 않는 온기를 지니고 있는 곳, 바로 우리의 가족이죠. 늘 비상을 꿈꿔왔던 우리는 우리의 꿈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의 비상을 위해서 활주로가 되어주었던 그들을 쉽사리 잊어버립니다. 오직 추락의 순간에서야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유일한 것이 활주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추락의 순간에 나를 품어주는 그들의 온기는 우리에게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로 인해 머지않아 우린 또다시 길 위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Here, Bob. This is a rebirth. If not for you, do it for your children. 우리에게 가족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해고된 사람들이 절망에 그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가족이 있어서임을 감독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영화의 시작 부분, 1년 중 대부분을 비행기에서 보내고 호텔에서의 낯선 잠을 일상으로 여기는 해고 전문가 라이언 빙엄의 모습은 사뭇 자신감에 넘쳐 보입니다. 마치 자신만의 왕국에서 군림하는 왕처럼 모든 면에서 당당하고 특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라이언도 어느 호텔의 바에서 만난 알렉스라는 여자에게 쉽게 빠져들고 결국엔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도 자신이 거부하던 정착을 받아들이려 하면서 그가 세워왔던 견고했던 세상은 무너지게 됩니다. 라이언은 왜 이렇게 쉽게 알렉스를 받아들이고 싶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외로웠기 때문이었죠. 라이언의 외로움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좀 더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외로움과 고독이 구분 없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단어는 그 쓰임에서 구별이 필요하죠. 노르웨이의 한 철학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라르스 스펜제는 고독을 외로움과 구별하면서 혹은 고독을 한 특별한 종류의 외로움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필연적으로 고통이나 불편의 느낌을 포함한다. 그가 보기에 외로움은 부정적 감정이지만 반면 고독은 오늘날 소멸하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스펜제는 어쩌면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적은 고독일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세상에서 자신이 세운 규칙에 의해 살아가던 라이언은 비행기가 자신의 집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착을 거부하고 심지어 가족의 존재마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그는 짐가방을 비우고 가볍게 살라는 강연을 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설파하기까지 하죠. 그러다 막상 알렉스를 만나서 그녀에게 이끌리면서 그는 점차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채우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공허한 삶에서 탈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면서 동시에 고독의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일까요? 독일계 미국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저서 정신의 삶, 사유에서 고독과 외로움을 분리하면서 고독을 내가 나 자신과 교제하는 실존적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아렌트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인 자신 안에서 둘로 분열되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내가 내 자신과 대면한다는 것은 그 둘의 대면이 되는 것이고,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둘 간의 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과의 대화를 가리켜 사유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런 아렌트의 정의대로 고독과 외로움을 다시 한번 구분해 본다면, 고독과 외로움은 홀로 있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상태인 반면, 외로움은 타인에게 버림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버림받은 고립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독할 줄 모른 채 외로움에 빠져 있는 인간은 생존 본능에 의해 주변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노력하지만 직접적인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온라인상의 소통에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소통은 결국 폴란드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지적처럼 현대인들로 하여금 고독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만들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자니 현대인들의 일상은 외로움 속에서 절규하는 공허한 몸부림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 라이언 빙엄 또한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타인과의 손쉬운 소통에 기대서 외로움에서 도망치려고만 했던 그저 외로운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엔 노르웨이 시인인 울라브 하우게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고독의 산 뒤편에서 라는 시에서 고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달콤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길이 열린 동안은 너 자신만을 위해 네가 빛나는 건 아니다. 알렉스와 헤어진 후 라이언은 퇴사한 회사 동료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고 동생 부부를 위해 오랫동안 힘들게 모아온 마일리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곤 다시 예전처럼 공항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자신의 행선지를 향해 기계적으로 이동하는 대신 미국의 전 지역으로 향하는 비행편이 빼곡하게 채워진 전광판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젖습니다. 예전의 라이언이었다면 그에게 저 수많은 행선지들은 단순히 자신이 업무를 하러 가는 공간 그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찾아가야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를 채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곧 해고되어 추락할 운명에 처하겠지만 소중한 가족들이 있기에 다시금 기운을 낼 수 있겠죠. 라이언처럼 말이죠. 영화의 마지막에서 라이언은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홀로 있어도 자신과 대면하여 자기 자신을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임, 즉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인간관계를 닫아버린 채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 찾아오는 고독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됐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처음에 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디 에어를 보고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니, 어린 시절 제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온통 책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미성숙한 수준이나마 독서를 통해 고독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인이 돼서 책과의 오롯한 시간에 대한 관용이 적어지는 건 저 역시 홀로 있음을 못 견디고 점점 고독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잠시 세상과의 문을 닫고 책과 단 둘이 만나 대화를 시작해봐야겠습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으니 그리 힘든 시간은 아닐 것 같으니 말이죠.